네, 안녕하세요. 약독 등판 약사. 씨발, 너 귀청 맞을래? 야, 누구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약독 등판 약사면 넌 윤약사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너 진짜 뒤질래? 같이 이따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진짜 시작한다. 자, 하나, 둘. 개쳐 먹고 있네, 이 병신이.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독 등판 약사. 김약사입니다. 아, 예,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 그 해오름 그때 약장 습격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유통기한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준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유통기한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윤 약사님이 이제 자료 조사를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네, 저도 덕분에 공부 많이 했고요. 네, 등판 약사님은 혹시 네, 일반 의약품에 네네. 유통기한이 없는 거 알고 있나요? 대략 조금 알고 있었지. 이번 기회에 제가 좀 더 그죠, 자세하게 그죠.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윤 약사님이 이게 딱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했어요. 아는 내용이긴 했지만 더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약은 이제 보통은 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유통기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유통기한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식품, 그냥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 그 식품을 제조한 회사가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다. 이 기간을 그렇죠. 정해놓은 게 유통기한입니다. 그렇다고 사실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음식이 무조건 상했다. 그 식품이 무조건 이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단정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012년도부터서 이제 소비기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자꾸 유통기한 설정해보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라면, 저도 그래요. 라면 같은 거 유통기한 지나면 싹 버려버려요. 다 버리죠. 먹기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 물수가 막 늘고 하니까 나라에서 2012년부터 도입한 개념이 그죠. 소비기한. 소비기한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언제까지는 그래도 이거 소비를 소비하지. 해도 된다. 먹을 수 그래서, 있다. 네. 근데 지금 모든 제품에 그게 다 표기가 돼 있는지 실제로 유통기한 따로 소비기한 따로 이건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약은 유통기한이 없다가 아니고요. 다른 용어로 씁니다. 완전 다른 용어. 네, 그게 뭐냐면 사용기한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약사에서 약을 만들지 않습니까? 일반 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임상 실험을 거쳐서 나온 제품이 다 일반 약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 약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아니고요. 사용기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제약사에서 제시한 보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관 조건을 지켰다는 전제하에 언제까지 그 품질이 남아있나 유지가 되느냐 그거를 실험을 거쳐서 해놓은 겁니다. 인슈어런스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증해주는 보증. 거예요. 영어 잘하시네요. 혹시 맞나요? 인슈어런스? 인슈어런스 맞죠? 인슈어런스. 보험이라는 뜻도 있죠, 여러분. 네, 명사로. 그렇죠. 저 토익 만점입니다, 여러분. 약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그렇죠, 기간. 그렇죠. 그걸 네. 이제 사용기한이라고 그 합니다. 대신 예전에 그 해약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보증만 했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실험 자료가 없을 뿐이지 자료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약이 이 이후로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못 먹는다 이렇게 단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일단 원칙을 정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뭐 다 먹어야 되냐? 아, 요건 또 아닙니다. 저희가 이따 저희만의 이제 저희가 생각한 원칙을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 가서 봐보세요. 이제 내가 먹는 뭐 칼슘제는 이거 사용기간이 아니고 유통기한이라고 써져 있는 이건 같은 경우는 일반 약품이 아니고요. 그렇죠. 건강기능 식품. 건강에는 식품. 한번 식품에 해보세요. 예.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표기를 했구나. 이걸 이번에 새로 배웠죠. 식품은 유통기한이 맞고 건강기능식품도 포함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임상실험을 거쳐서 나온 일반 약품 같은 경우는 사용기한으로 포기를 한다. 그렇죠. 소기를 한다. 네, 그 정도고요. 그렇다면 근데 유학쌤이 그래서 네. 이제 사용기간이 지난 약은 먹어도 됩니까? 그거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네. 원칙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케바케인 거죠. 일반 약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비약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뭐 두통약이라든가 예전에 제가 리뷰를 한 소염진통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도 먹어도 됩니다. 다만 그런 게 언제냐 이제 본인이 머리가 아프고 치통이 있고 막 이런데 먹을 약이 있어. 근데 유통기한이 좀 지난 거야. 근데 밖에는 약국이 문을 열었을지 아직 몰라. 그렇죠. 그럴 경우 아니면은 너무 아픈데 열이 너무 나요. 근데
내가 이제 약을 지금 급하게라도 먹어야 되겠어 하면은 사실 드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제 품질은 제약회사에도 보증 못하고 저희도 이제 전혀 그런 거는 네. 보증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 그때 말씀드렸듯이 뭐 2차 세계대전 때 발견된 약이 그죠. 아직까지 효과가 남아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실제로. 아 진짜 그렇죠. 있을 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시험 사용 그게 없을 뿐이지 그 실험 조사가 없을 뿐이지 사실 먹어도 큰 그죠.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또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네. 유효기한이라고 하는 게 네. 약효의 90%까지를 보장해주는 기간이라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역시 예. 이렇게 생겼지만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구급약들 아니 응급약들 있죠. 응급약들. 예를 들어서 그 협심증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엔티지 혀에 녹여 먹거나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 그렇군요. 네. 혀에 녹여 먹거나 아니면 스프레이로 하는 것들. 네. 응급한 상황에서 반드시 약효가 발휘돼야 되는데 이게 엔티지는 네. 등판학생께서 아시겠지만 이게 보관을 잘못하면은 약효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상비약 뭐 간단하게 뭐 소화제 아, 그렇군요. 네. 간단하게 쓸 거는 그렇게 쓰면 되고. 네. 자 이제 건강기능 식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도 식품이라고 하면은 마음 편하게 다 먹긴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몇 가지 안 먹는 거 찝찝한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 네. 첫 번째 오메가3. 와, 또 네.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실 버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3에는 토톡스, 그러니까 산패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보관을 잘해도 산패도가 뭐 이제 기준이 26, 20, 19 막 이렇게 나눠지지만 그거를 이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만 30도가 넘어가도 정말 웬만한 괜찮은 제품이어도 제대로 유지가 될지가 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이제 지나고 이러면은 많이 찝찝하죠. 그리고 와. 이게 기름이다 보니까 네. 상한 기름을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유산균. 저는 사실 유산균도 네. 유통기한 지나면 비추입니다. 왜냐면 이게 균들이 얼마나 살아있을지 몰라요. 그니까요. 예, 예. 좀 찝찝하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좀 주시고. 약효도 확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확실히 네. 떨어지겠죠. 네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윤 역사님이 이제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상비약 있죠. 뭐 두통약, 소화제 이런 거 있죠. 사용 기간이 지나도 저 같으면 먹습니다. 일단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급한 경우에. 그렇죠. 예, 네. 급한 경우에. 예, 전제 조건이 급한 경우에요. 그리고 일단 전문의 아품 있죠. 우리가 처방받는 전문의 아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유통기한 지난 건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죠. 일반 그죠. 약품보다. 네. 일단 전문의 아품 X, 전문의 아품 절대 유통기한 빼. 먹지 말자. 그리고 상비 아품은 급할 때는 O 먹어도 된다. 그리고 유산균이나 뭐 오메가3 같이 만약에 사용 기한을 지나버리는 경우에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위장장애나 이런 게 심해질 수 있는 제품들은 사용 기간 지나도 먹지 말자. 그렇죠. X.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의 네. 토마스 제펀스 토마스 채퍼슨 대학 대학 양리학 교수. 양리학 교수 팔로티. 벨로티의 네. 말을 빌려서 제가 결론을 팔로티. 내리겠습니다. 약사의 지시 없이는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 네. 여기서 들은 거 이외의 것들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약국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주변에 약사님들 굉장히 잘 알고 저희보다 그렇죠. 훨씬 더 훨씬 잘 알고 잘하시죠. 계세요. 예. 저희가 오늘은 이제 의약품, 의약품 건강용식품 유통기한 과연 어떻게 유통기한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쉽게 말해서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컨텐츠는 이제 제가 해약사님이 뭐 저희가 헬스 컨텐츠 찍었잖아요. 대실패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말 안습. 네, 안습입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바쁘셔가지고 거의 잘 울고 못 계시던데. 봤어요. 막 맨날 시간 날카로워가지고 저희 욕만 먹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잘라주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컨텐츠, 헬스 컨텐츠, 대국민 사과 컨텐츠 실패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네, 마지막 인사 한번 할까요? 자, 네. 자, 여기까지 약톡 등판 약사. 윤영사였습니다. 다음 해보시죠. 네.